한국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영국 런던 킹스 칼리지 병원 내과 전문의. 12년간 수천 명의 환자에게 냉정하게 진단을 내려온 그녀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서울 강남의 병원 상담실에서 손을 떨고 있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일주일 전까지 코웃음 치던 나라가 방금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영국에서 위내시경 하나 받으려면 18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4개월 반이에요. 그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내과 전문의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남편의 권유로 반신반의하며 받은 검진. 그런데 그 검진이 암을 찾아냈습니다. 조기 위암 생존율 97%. 하지만 4개월 뒤 발견했다면 8%로 추락합니다. 97과 8. 그녀의 운명을 가른 건 영국에서의 기다림이 아니라 한국행 비행기표 한 장이었습니다. NHS를 맹신하던 영국 엘리트 의사가 왜 한국에서 목숨을 건졌을까요? 그녀가 직접 들려주는 충격의 이주.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모젠 앤더슨입니다. 지금 제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한국인 담당 의사가 방금 이렇게 말했거든요. 위 점막에서 암세포가 발견됐습니다. 저는 런던 킹스 칼리지 병원 내과 전문의입니다. 12년간 수천 명의 환자에게 이 말을 해왔죠. 그런데 오늘 그 말을 제가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영국이었다면 저는 이 사실을 4개월 뒤에야 알았을 겁니다.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NHS를 사랑했습니다. 국가보건서비스, 영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무료 의료 시스템이죠. 1948년 설립 이후 모든 영국인에게 평등한 의료를 제공해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요. 저는 이 시스템 안에서 의사가 됐고 이 시스템을 지키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킹스 칼리지 병원은 런던 남부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입니다. 저는 그곳 내과에서 12년째 근무하고 있죠. 매일 수십 명의 환자를 봅니다. 감기부터 암까지 질병의 스펙트럼은 넓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저는 환자들의 병은 찾아내면서 제 몸에서 자라나는 병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3달 전부터 속이 불편했습니다. 식사 후 더부룩함, 가끔 찾아오는 속쓰림. 의사로서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위내시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GP에게 연락했습니다. GP는 일반의를 말합니다. 영국에서는 아무리 급해도 전문의를 바로 만날 수 없습니다. 무조건 GP를 거쳐야 하죠. 저는 같은 병원 내과 전문의인데도 예외가 아닙니다. GP 예약을 잡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GP는 제 증상을 듣고 위내시경 의뢰서를 써줬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였죠. 의뢰서를 제출하고 받은 답변은 이랬습니다. 현재 위내시경 대기 기간은 약 18주입니다. 18주. 4달 반이에요. 저는 의사입니다. NHS 시스템 안에서 일하는 내과 전문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위내시경 하나 받으려면 4달 반을 기다려야 합니다. 동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긴급 의뢰가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요. 긴급 의뢰는 암이 강력히 의심될 때만 가능합니다. 저는 그냥 속이 좀 불편한 정도였죠. 긴급 의뢰 기준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저는 매일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요. 증상이 있으면 빨리 검사받으라고요. 그런데 정작 저는 제 증상을 알면서도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현웅이 말했습니다. 현웅은 한국계 영국인이에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셨죠. 그가 저녁 식사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가서 검진 받는 게 어때요?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알지만 그건 좀 과한 것 같다고요. 한국이 의료 선진국이라는 건 알지만
굳이 비행기 타고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영국 NHS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아시아 국가 의료가 뭐가 다르겠어?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편견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서양 의료에 대한 막연한 우월감 같은 것이요. 그런데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속쓰림이 하루에 서너 번씩 찾아왔고 입맛도 없어졌습니다. 체중이 한 달 만에 3kg 빠졌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의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그래도 위내시경 예약일은 아직 3달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현웅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마침 현웅 부모님 칠순잔치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휴가를 내고 한국에 가서 겸사겸사 검진을 받아보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제 목숨을 구하게 될 줄은요.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1시간의 비행. 현웅은 옆자리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연신 웃고 있었죠. 저는 그 여유로운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일부러 가볍게 대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현웅과 저는 런던 의대 시절에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나 8살에 영국으로 이민 온 케이스였죠. 부모님은 런던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셨고 현웅은 그 식당이 작은 방에서 자라며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런던 세인트 토마스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죠. 저와 결혼한 지 8년,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둘 다 바빴으니까요. 현웅은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그게 좀 과하다고 느꼈어요. 삼성 휴대폰이 애플보다 낫다느니, 한국 음식이 세계 최고라느니, 한국 의료 시스템이 영국보다 효율적이라느니.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당신은 8살에 한국을 떠났잖아요. 그 나라를 얼마나 안다고요. 물론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적당히 맞장구를 쳐줬죠. 부부 사이에 굳이 논쟁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현웅이 한국에서 검진받자고 했을 때 저는 내심 불쾌했습니다. 영국 의사인 제가 왜 한국까지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하죠? 그건 마치 영국 의료에 대한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결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증상이 너무 심해졌거든요. 일주일 전부터는 밤에 속이 쓰려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체중은 총 4kg이 빠졌고 얼굴색도 눈에 띄게 창백해졌죠.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위내시경 예약일은 아직 10주나 남아 있었습니다. 10주. 그 시간을 그냥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한국 의료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웅이 옆에서 슬쩍 보더니 웃었습니다. 드디어 관심이 생겼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검색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의 위암 5년 생존율 78%, 세계 최상위권. 위암 조기 발견율 70%. 내시경 검사 대기 시간 평균 1일에서 3일.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1일에서 3일이라고요? 영국은 18주인데요. 더 충격적인 건 비용이었습니다. 종합검진 패키지 가격이 한화로 8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영국 파운드로 환산하면 500파운드에서 900파운드 정도. 영국에서 사설병원을 이용하면 위내시경 하나에 1000파운드가 넘습니다. 종합검진은 3000파운드도 우습게 넘어가죠. 한국은 그 3분의 1 가격에 더 많은 검사를 해준다는 건가요? 저는 현웅에게 물었습니다. 이 가격이 진짜예요? 현웅은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의료비가 저렴해요.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외국인도 합리적인 가격에 검진받을 수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보이기 시작했죠. 서해의 짙푸른 바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육지.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의사로서의 자존심과 환자로서의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공항의 규모와 청결함, 그리고 효율적인 시스템. 입국 심사부터 짐 찾기까지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였죠. 현웅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이에요, 이모젠.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검진을 받게 됩니다. 과연 이 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제 편견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죠. 현웅의 부모님 댁 거실에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붉은 아침 햇살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런던과는 또 다른 종류의 웅장함이 느껴졌죠. 아침 7시 현웅과 함께 검진센터로 향했습니다. 강남구 테헤랄로에 위치한 대형 종합검진센터였죠. 현웅이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해뒀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인터넷 예약만으로 내일 바로 검진이 가능하다고요? 영국에서는 사설병원조차 최소 2주는 기다려야 합니다. 택시에서 내렸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건물 외관을 올려다봤거든요. 2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전면이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축물. 병원이라기보다는 최첨단 기업 본사 같은 느낌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안에 있는 의료 시스템이죠.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두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넓은 공간에 자연광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장 높이가 최소 10m는 되어 보였죠. 한쪽 벽면에는 거대한 수직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호텔 로비라고 해도 믿을 만한 공간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다가갔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굿모닝, 미세스 앤더슨. 웰컴 투 아워 센터. 발음이 꽤 유창했습니다. 저는 영국 의사라고 자기소개를 했죠.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종합검진 예약하셨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3층 VIP 라운지로 안내해 드릴게요. VIP 라운지라는 말에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혹시 바가지 요금을 씌우려는 건 아닐까? 영국에서 VIP라는 단어는 보통 엄청난 추가 비용을 의미하거든요. 하지만 현웅이 미리 확인한 가격은 120만 원, 약 750파운드였습니다. 종합검진 40개 항목 이상이 포함된 패키지였죠. 3층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개인 락커와 검진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태블릿을 건네며 오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오전 8시 체열 시작, 이후 복부 초음파,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흉부 CT, 복부 CT, MRI, 심전도, 폐기능 검사, 안과, 치과, 부인과 검사까지. 총 예상 소요시간 약 6시간.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모든 검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모든 검사를 오늘 하루에 다 한다고요? 영국이었다면 이 검사들을 각각 따로 예약해야 합니다. 위내시경 18주, MRI 12주, CT 8주. 전부 받으려면 최소 1년은 걸리죠.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단 6시간 만에 끝난다고요? 체열실로 이동했습니다. 간호사가 능숙하게 주사 바늘을 찔렀죠. 혈액 60가지 이상 항목을 검사한다고 했습니다. 간 기능, 신장 기능, 갑상선, 당뇨, 콜레스테롤, 종양 표지자까지. 영국 NHS 건강검진에서는 기본 혈액 검사만 해줍니다. 고작 10가지 항목 정도요. 검사실에서 검사실로 이동하는 동선이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한 검사가 끝나면 바로 다음 검사실로 안내를 받았죠.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영국 병원에서는 한 검사실 앞에서 30분, 1시간씩 기다리는 게 일상인데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마치 정밀하게 설계된 시계처럼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위내시경 검사실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 앞에 써 있는 안내문을 읽었거든요. 수면 내시경 진행 중.
검사 소요 시간 약 15분. 15분. 저는 영국에서 위내시경을 받기 위해 18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검사가 지금 저 문 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미세스 앤더슨 들어오세요. 저는 천천히 검사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수면 마취에 대해 설명하고 내시경 전문의가 인사를 했죠. 모두 영어로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취제가 주입되기 시작했고 의식이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눈을 감기 직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대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걸까요? 눈을 떴을 때 저는 회복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에 은은한 조명이 눈에 들어왔죠. 몇 시지? 고개를 돌려 벽면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47분. 수면 마취 전 시각이 10시 15분이었으니 채 40분도 지나지 않은 거였습니다.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동시에 진행했는데 말이죠. 간호사가 다가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목이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저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목에 약간의 이물감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멀쩡했습니다. 영국에서 동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죠. 내시경 후 하루 종일 목이 아팠다, 속이 뒤집어졌다. 저는 그런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회복실에서 30분 정도 쉰 뒤 다음 검사로 이동했습니다. CT 촬영실이었죠. 흉부와 복부 CT를 연달아 진행했습니다. 촬영 시간은 각각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비가 최신형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영국 NHS 병원에서 사용하는 CT보다 최소한 세대는 앞선 모델이었습니다. MRI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영국에서 MRI를 예약하면 평균 12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암이 의심되는 환자도 4주에서 6주는 기본이죠. 저는 지금 그 검사를 예약 당일에 받고 있습니다. 검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MRI 장비 안에 누워있는 20분 동안 저는 복잡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킹스칼리지 병원에서 제가 담당하는 환자들이 떠올랐죠. 그 중에는 MRI 검사를 기다리다 증상이 악화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환자는 대기 중에 암이 전이됐고 어떤 환자는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사설병원에서 거금을 들여 검사를 받았죠. 저는 그때마다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스템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나라는 다릅니다. 시스템이 환자를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필요할 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면 영국이 너무 안이했던 건가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검진센터 내 식당에서 검진자 전용 식사가 제공됐죠. 죽과 부드러운 반찬들로 구성된 한식이었습니다. 내시경 후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메뉴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사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낯선 나라에서 낯선 음식을 먹으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후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심전도, 폐기능, 골밀도, 안압, 청력, 치과 검진까지. 각 검사실에서 보낸 시간은 길어야 10분에서 15분 정도였습니다.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저는 그저 안내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됐습니다. 오후 2시 40분. 마지막 검사를 끝내고 VIP 라운지로 돌아왔습니다. 직원이 따뜻한 차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내시경 결과 간단한 소견 말씀드릴게요. 저는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 박준혁 교수가 라운지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묘하게 무거웠죠. 앤더슨 선생님, 대부분의 검사 결과는 양호합니다. 다만 위내시경에서 한 가지 소견이 있었습니다. 조직 검사를 시행했고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박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는 5일 뒤에 나옵니다. 3월 15일 오후 2시에 다시 방문해 주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소견인가요? 그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정확한 건 조직 검사 결과를 봐야 합니다. 다만 점막의 비정상적인 부분이 관찰됐습니다. 비정상.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의사니까 알 수 있었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현웅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일. 그 시간이 지옥처럼 느껴질 거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5일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첫째 날, 저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 준비를 도왔죠. 한복을 입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웃는 얼굴을 만들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단어로 가득했습니다. 비정상. 비정상적인 점막. 저는 의사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둘째 날 현웅의 친척들과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다들 영국에서 온 며느리가 신기한 듯 저를 쳐다봤죠. 한국말 잘하시네요. 젓가락질도 잘하시고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음식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위장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을지 모르는 그것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셋째 날 밤, 저는 새벽 3시에 눈을 떴습니다. 현웅은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죠. 저는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약 암이라면, 만약 이미 퍼졌다면. 저는 38입니다. 아직 아이도 없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넷째 날, 저는 인터넷 검색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위암 초기 증상, 위암 생존율, 위암 전이 속도. 검색할수록 불안은 커졌죠. 현웅이 휴대폰을 뺏으며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결과 나오기 전에 지레 겁먹지 말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했습니다. 다섯째 날. 드디어 결과 상담 날이 왔습니다. 강남 검진센터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현웅이 제 손을 잡았죠. 괜찮을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거라는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거든요. 의사니까요. 희망과 현실이 다르다는 걸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상담실 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준혁 교수가 일어나 저를 맞이했죠. 그의 표정을 읽으려 했습니다.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교수가 컴퓨터 화면을 돌렸죠. 조직 검사 결과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조기 위암으로 확인됐습니다. 암. 그 단어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5일간 두려워했던 게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현웅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의사니까요. 끝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박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매우 초기 단계입니다. 점막 내에 국한되어 있어요. 화면에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조기 위암 5년 생존율 97%. 반면 진행성 위암, 원격 전이 시 5년 생존율 8%. 97과 8.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박 교수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앤더슨 선생님은 97% 쪽입니다. 정말 다행히 2단계에서 발견됐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영국에서 위내시경 예약일은 아직 10주나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조직검사, 추가 정밀검사 대기까지. 진단까지 최소 4개월. 그 사이에 암은 자랐을 겁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 교수가 조용히 티슈를 건넸습니다. 현웅이 제 어깨를 감쌌죠. 의사라는 자존심도 영국인이라는 체면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고 나서야 저는 다시 의사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박준혁 교수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치료 옵션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선생님의 경우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이 가능합니다. ESD라고 부르죠. 저는 그 용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시행하는 시술이니까요.
다만 영국에서는 대기 시간이 문제였죠. 암 진단 후 첫 치료까지 평균 62일, 2개월이 넘습니다. 박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그가 캘린더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가능합니다. 5일 뒤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일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선생님 상태가 초기이고 시급하니까요.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영국이었다면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진단 후 전문의 상담 대기 2주, 수술 일정 잡기까지 4주에서 8주, 수술 전 검사 2주. 합치면 최소 2개월. 운이 나쁘면 3개월. 그 시간 동안 암은 자랄 겁니다. 점막을 뚫고 점막 하층으로 어쩌면 림프절까지. 박 교수가 시술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ESD는 내시경을 통해 암 조직을 절제하는 방법입니다. 배를 가르지 않아요. 위 내부로 내시경을 넣고 특수한 도구로 암 부위만 정밀하게 도려냅니다. 수술 시간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당일 또는 1박 2일 입원 후 퇴원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이 시술을 시행하지만 경험 많은 전문의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암 자체가 영국에서는 흔하지 않으니까요. 한국은 다릅니다. 위암 발생률 세계 3위. 그만큼 경험이 축적되어 있죠. 박 교수만 해도 ESD를 2,000건 이상 시행했다고 했습니다. 현웅이 물었습니다. 성공률은 어떻게 되나요? 박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처럼 초기 단계에서는 완전 절제율이 95% 이상입니다. 재발률은 2% 미만이고요. 정기적인 추적 검사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95%. 저는 그 숫자를 되새겼습니다. 영국에서 기다렸다면 이 숫자를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비용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잖아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박 교수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예상 비용은 약 350만 원입니다. 입원비, 시술비, 마취비, 조직 검사비 포함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350만 원. 영국 파운드로 약 2,200파운드. 영국 사설병원에서 같은 시술을 받으면 최소 1만 5천 파운드입니다. 하나로 2,400만 원이 넘죠. NHS를 통하면 무료지만 2개월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이에 암이 진행되면 더 큰 수술이 필요해지고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뛰어오릅니다. 무엇보다 생존율이 급락하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술 받겠습니다. 현웅이 제 손을 잡았죠. 당연하죠. 여기서예요.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정을 잡았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 수술 전날 오후에 입원하시면 됩니다. 상담실을 나서면서 저는 복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오후 햇살에 빛나고 있었죠. 일주일 전 저는 이 나라를 우습게 봤습니다. 아시아의 의료 시스템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죠. 그 오만함이 부끄러웠습니다. 현웅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모젠, 한국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현웅이 한국행을 권하지 않았다면, 제가 그 제안을 거절했다면, 저는 영국에서 10주를 더 기다리며 암을 키웠을 겁니다. 저는 현웅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말을 들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현웅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죠. 금요일이 오면 저는 새 삶을 얻게 될 겁니다. 2일 뒤, 수술실 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 오후,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1인실 병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죠. 침대 옆에는 작은 소파가 있었고 현웅이 거기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일주일 전 진단받던 날의 공포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죠. 간호사가 들어와 내일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자정부터 금식, 오전 7시 수술 전 준비, 오전 9시 수술 시작.
예상 소요 시간 30분에서 1시간. 문제 없으면 당일 저녁 식사 가능.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암 수술인데 당일 저녁에 밥을 먹을 수 있다고요? 영국에서 위암 수술은 대부분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입니다. 배에 구멍을 여러 개 뚫거나 크게 절개하죠. 최소 일주일 입원은 기본이고 회복에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ESD는 다릅니다. 내시경으로 입을 통해 들어가서 위 안쪽에서만 작업합니다. 외부에는 상처가 전혀 없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현웅은 소파에서 잠들었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런던의 제 환자들이 떠올랐죠.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기다리던 사람들. 그 대기 기간 동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저는 그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깨달았죠. 저는 행운아라는 것을요. 일주일 만에 진단부터 수술까지. 이게 가능한 나라가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이동식 침대에 누웠죠. 현웅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술실에서 봐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안보다는 기대가 컸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죠. 암 수술을 앞두고 기대라니.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밝은 조명, 최첨단 장비들, 그리고 저를 맞이하는 의료진. 마취과 의사, 내시경 전문의, 간호사 3명. 박준혁 교수가 마스크 너머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앤더슨 선생님, 잘하고 올게요. 눈 감았다 뜨면 끝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취제가 주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서서히 흐려졌죠. 눈을 감기 직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의 분기점이구나. 눈을 뜨면 저는 암에서 벗어난 사람이 될 겁니다. 눈을 떴습니다. 회복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죠. 오전 9시 47분. 47분. 수술이 끝난 겁니다. 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끝난 건가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후 박 교수가 회복실로 왔습니다. 깔끔하게 절제됐습니다. 암 조직 완전히 제거했어요. 경계면 깨끗하고 잔류 암세포 없습니다. 조직 검사 최종 결과는 일주일 뒤 나오지만 육안으로 보기에 완벽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현웅이 회복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죠. 저도 웃으며 울었습니다. 이상한 광경이었을 겁니다. 영국 의사와 한국계 영국인 남편이 서울의 병원 회복실에서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 하지만 그 순간만큼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누워있는데 간호사가 저녁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부드러운 죽과 반찬들.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음식이 위로 넘어갔습니다. 통증은 거의 없었죠. 아침에 암 수술을 받았는데 저녁에 밥을 먹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가 제 목숨을 살렸구나. 이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저를 구했구나. 현웅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내일 퇴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암 환자가 아닌 암 완치자가 됩니다. 퇴원 다음 날 저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현웅과 함께 북촌 한옥마을을 산책했죠. 전통 가옥들 사이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암 환자였습니다. 지금은 암 완치자입니다. 이 기적 같은 변화가 단 2주 만에 일어났습니다. 조직 검사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전 절제 성공, 경계면 음성, 잔류 암세포 없음. 박준혁 교수가 전화로 알려줬죠. 축하드립니다, 앤더슨 선생님. 정기검진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1년에 한 번 위내시경, 3개월마다 혈액검사.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죠. 귀국 전날
저는 검진센터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박 교수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줬습니다. 상담실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저는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나요? 박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위암 발생률이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검진 시스템을 구축했죠. 40세 이상 국민은 2년마다 무료 위내시경을 받을 수 있어요. 조기 발견율이 높으니 생존율도 높아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스템의 힘이었구나. 그가 덧붙였습니다. 영국 NHS도 훌륭한 시스템이에요. 다만 대기 시간이 문제죠. 한국은 민간 의료와 공공의료가 공존해요. 경쟁이 있으니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전해야 할 이야기였으니까요.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런던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죠. 회색 하늘, 젖은 도로, 우산을 쓴 사람들. 하지만 저는 예전과 같은 눈으로 이 도시를 볼 수 없었습니다. 2주 전, 저는 이 도시의 의료 시스템을 맹신했습니다. NHS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죠. 지금은 다릅니다. 세상에는 배울 것이 많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출근 첫날, 동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국 여행 어땠어요? 시어머니 칠순 잔치 잘 치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암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수술받고 왔어요. 동료들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모든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검진 예약부터 종합검진, 조직검사, 암진단, 그리고 수술까지. 총 2주. 동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정말 2주 만에 다 끝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국이었다면 최소 6개월이 걸렸을 거예요. 그 사이에 암은 퍼졌을 거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NHS의 한계. 우리가 외면해왔던 현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한국인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환자들은요? 그들에게는 한국행 비행기표가 없잖아요. 그날 이후 저는 변했습니다. 환자들에게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게 됐죠. NHS 시스템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동시에 변화의 필요성을 목소리 높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결심했습니다. 매년 한국에서 검진을 받기로요. 현웅의 부모님 뵈러 가는 겸 제 건강도 챙기는 거죠. 비용은 영국 사설병원의 3분의 1이면서 검사 항목은 3배 더 많으니까요.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예요.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느리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저는 한국에서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2025년 한국 의료 관광 외국인 환자 160만 명.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모젠 앤더슨. 런던 킹스 칼리지 병원 내과 전문의. 그녀는 지금도 매년 한국을 찾습니다. 시어머니 뵈러 가는 길에 강남 검진센터에 들르죠. 영국 사설 병원 3분의 1 가격에 3배 더 많은 검사를 받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건 여행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고요. 2025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 160만 명. 그들은 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까요? 대기 시간 없는 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암, 생존율,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 한국 의료는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이 아닙니다. 이모제는 런던으로 돌아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았어. 한국인 남편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우리 환자들은 그들에게는 한국행 비행기표가 없잖아. 그녀의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시스템이 생명을 기다리게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